우리 조 후보님, 네. 이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. 이제 우리 조 후보님이 이번에 교육감으로 이제 후보로 나오신다고 해서 네. 소문 듣고 한번 찾아뵀는데 네. 참 만나뵈서 반갑습니다.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네. 뭐 저는 큰 언론도 아니고 그저 또 우리 어떤 기독교 그리고 또 이제 강화문에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도 많고 네. 이래서 한번 찾아뵙는 게 좋겠다 해서 한번 왔는데요. 먼저 한번 우리 조 후보님 한번 본인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. 조전혁입니다. 저는 뭐 18대 때 아마 국회의원 할 때 저를 갖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할 때 그때 이제 2010년이었죠. 제가 소위 말하는 정교조 교사 명단을 갖다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. 예. 뭐 그것 때문에 사실 그때는 사실 뭐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제 홈페이지에 이제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느 교원 집단에 속해 있는지 뭐 이거 다 한 번씩 다 검색을 다 해보셨고요. 예. 예. 그 엑셀 파일 그거는 뭐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육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다 많이 가지게 된 그런 계기가 안 됐나 생각을 하고요. 그 당시 이전부터도 사실은 저는 이 정교조 교육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많은 뭐라 그럴까요? 이 비판과 이 걱정 뭐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전달을 다 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좀 뭐 그렇게 반응이 그렇게 좀 미지근했습니다. 미지근하고 제가 이제 경고하는 거에도 그렇게 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와서 제가 보면은요 역시 사람들은 경험해봐야 아는지 지금 보면은 지난 한 12년 동안 보면은 전국에 약 한 14개, 15개 지역에 교육감들이 다 정교조 또는 친정교조 교육감들이 지금 교육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걸 경험해 보니까 도저히 이게 정교조한테 이제 이 나라 교육을 갖다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. 이런 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교육감 선거만 보더라도 역대 교육감 선거가 별로 국민들 관심이 없었거든요. 그렇죠. 예, 뭐 시도지사 선거 여기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차라리 어쩌보면은 뭐 저기 이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시의원, 군의원, 광역의원 이쪽에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일 꼬레비였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교육감 선거에도 굉장히 열기를 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그 이제 18대 국회의원을 뭐 인천에서 지나셨나요? 네, 제가 출신은 뭐 부산 출신인데요. 인천에서 쭉 제가 대학 교수를 했습니다. 인천대학교에 2003년인가 2002년 부터 외국에서 뭐 경제학 저는 경제학 교수 출신입니다. 교수로 하시다가 그렇습니다. 또 이제 한때는 뭐 내로남불 제가 기억 한번 하면 내로남불 말을 처음 시작한 분이고 근데 또 뭐 정교조와 이제 이렇게 그 명단을 뭐 어떻게 해라 밝히라 해가지고 뭐 손해배상 16억 원을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굉장한 그때 센세이션이 있었죠. 그 사실은 뭐 이제 정교조 교사들이 자신들이 이제 참교육을 갖다 하는 훌륭한 교사라고 하면서 라디오에 보면은 이렇게 뭐 이 공익 광고 같은 것도 내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렇게 광고 내는 사람들이 제가 명단 공개해 줬으면은 저한테 고맙다고 1인당 10만 원씩 상금을 갖다 주도 제가 보기에는 마땅치 않은데 제가 그 공개했다고 10만 원씩 손해배상 청구를 갖다 해가지고 제가 하여튼 16억 정도 정교조에게 손해배상을 다 했습니다. 근데 이미 다 하셨나요? 다 끝났습니다, 이제. 그래서 하여튼 뭐, 빚쟁이가 돼 있죠. 집도 팔으셨겠네요. 예, 뭐, 집은. 이야. 그런데 저는 그 싸움은 제가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했답니다. 왜 그런가 하면요. 제가 공개를 할 때, 정교조 조합원이 6만 5천 명 정도 됐었거든요.
근데 공개 후에 한 1년 만에 정교조 조합원이 무려 2만 명 정도가 탈퇴를 했습니다. 오. 예, 그리고 정교조 조합원들이 연간 회비를, 그러니까 조합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30만 원 정도씩 내거든요. 예. 2만 명이 얼마입니까? 예. 1년에 60억이고요. 그 지금 뭐 제가 공개한 지가 벌써 이제 12년, 13년 되니까 그거 한 6, 700억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16억 정도 뭐 제 개인적으로 그 손해배상을 해가지고 크게 보이긴 하지만은 정교조 입장에서는 저 때문에 이제 거의 한 6, 700억을 갖다 손해를 갖다 본 거죠. 게다가 중요한 것은 항상 이런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예. 속된 말로 쪽수가 중요하거든요. 인원이 중요한데 예. 정교조가 뭐 거의 뭐 한 30%에 가까이 일거에 짧은 시간에 탈퇴를 갖다 하는 바람에 정교조의 그 자체 힘은 굉장히 약화됐습니다. 제가 명단 그때 공개하고 계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. 네.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화가변에서 지금 보수 교육의 아이콘이 되셔서 오늘날 아마 또 이런 그 교육감 후보로 나오시게 된 아무래도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예. 이번에 사실은 서울에서 이제 이 중도 보수 교육감 단일화 예. 추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가지고 예. 거기에서 이제 선출을 갖다 했거든요. 예. 대표 선수를. 아마 그런 스토리 때문에 제가 그 짧은 기간 크게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중도보수 교육감에 단일 후보 선출하는 데 있어서 제가 대표 선수가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겠습니다. 네. 그 현재 그 서울시 그 교육 현황이나 또 뭐 백년대계 정말 우리 1,000만 명 지금 시민들의 자녀들을 이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이제 자리인데 뭐 학생 수나 뭐 학교 수 또 이렇게 예산 뭐 이런 대체적으로 그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? 지금 보면은 뭐 저기 뭐 학교 수하고 이런 건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은 못 하지만은 일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300개 됩니다. 특성화 고등학교 예.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리고 학생 수는 지금 보면은 유초중 고등학교 다 포함을 하면 약 87만 명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예산은 11조 원이니까 아마 그 시민들이 좀 실감나게 말씀을 갖다 드리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. 유초중고 학생들 다 이제 다 해가지고 1인당 교육비로 따져보면요. 예산으로 이제 나누면은 약 1,250만 원이 넘습니다. 한 명당. 한 명당. 그 저기 목사님 생각해 보시면요. 대학 등록금이 1년 등록금이 그렇게 안 됩니다. 아마 공대 중에서 조금 많이 받는데 아니면 의대 정도가 한 1,300만 원 될 겁니다. 두 학기를 볼 때. 네네. 그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갖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. 예.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저 여러 그 교육청하고 전체 규모하고 이 서울시 경기도하고 이제 규모는 어떻습니까? 경기도가 훨씬 크죠. 더 크고. 예, 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인구가 그만큼 많으니까요. 예, 제가 알기로 한 16조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. 예산이. 네.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의 서울 중앙이니까 영향력이 제일 이제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렇습니다. 뭐 서울의 교육 정책이 전국의 교육 정책을 결정짓는다. 이렇게 생각을 다 해도 되실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언론들이 다른 지방 교육청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뭐 이런 걸 갖다 한다고 손 치더라도 이 중앙 언론에서 한 줄 나기 힘듭니다. 제가 사실은 제가 뭐 그 째째하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금방지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째째하게 서울교육감 하나 하려고 나온 사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서울교육을 갖다 바꾸면은 전국에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이제 서울교육감 나온 거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. 이게 나오 계신 이제 동기가 교육이 이제 그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교육 바꾸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. 의지가 대단하신데 이제 듣기로는 요즘 그 이슈가 보수 우리가 이제 대통령 후보도 정권도 바뀌고 보니까 더 좀 이제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
교육의 그 어떤 방향이 너무 좀 좌로 치우쳐 있는 이제 그런 데다가 과거에 관심을 많이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 한 지가 뭐 오래 안 돼서 그랬는지 관심을 안 갖다가 이 교육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네. 것을 네. 뭐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깨닫고 네.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제 후보 단일 한번 되면 이번에는 가능성이 이제 커졌다. 네. 이제 이렇게들 보는 것 같은데 그 후보 단일화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? 사실은 이제 뭐 그 교추협이라는데 아까 예. 이야기했던 이제 보수단체 그리고 이제 교육단체들이 약 100여 개 단체가 사실은 연합해가지고 만든 서울시 중도 보수 교육감 단일화 추진 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. 예.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5분의 그 예비 후보들이 예. 거기에서 이제 룰에 합의를 했죠. 그러니까 선출인단 40% 그리고 여론조사 60% 갖다 그 합산해가지고 지난 3월 30일 날 발표하는 것으로 이제 룰을 갖다 합의하고 이제 시작을 갖다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조영달이라는 분이 예. 그 자기가 합의서에 다 사인을 갖다 했거든요. 예. 언론 앞에서 다 사인을 갖다 했는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제 그게서 뛰쳐나갔고요. 그분이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분탕질 갖다 친 거죠. 예.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뛰쳐나가면서 이제 그 말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이유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허위 사실입니다. 예. 예. 뭐 그걸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릴 것 같고요. 그 바람에 그분이 고소가 됐습니다. 교추협으로부터. 이제 4명이 남지 않았습니까? 예, 예. 4명은 이제 그대로 이제 추진을 갖다 그대로 해가지고 3월 30일 날 제가 단일 후보로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. 선출이 됐었는데 예. 또 그 중에 한 분이 박선영 예. 전 의원요. 예. 이분이 교추협에서 이제 이 선출인단을 갖다 모집을 갖다 할 때 부정 선출인단이 대거 유입됐다고 주장을 갖다 하면서 또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갖다 제기를 갖다 했습니다. 뭐 저는 의혹 제기는 좋다고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기한 사람이 증명을 갖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전부 이제 뭐 카드라 그럴 것이다 라는 자신의 이제 상상만 가지고 주장을 갖다 하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근거가 전혀 없죠. 그러면서 이제 또 사퇴를 갖다 했는데 그 바람에 이 교추협에서 추진한 선출인 선출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떼쓰는 바람에 예. 그런데 이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사실은 진행됐거든요. 예.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때려갖다 쓰는 바람에 이제 이게 마치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저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다 하게 됐고요. 그리고 언론도 또 이렇게 싸움 붙이기 좋아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 제목 같은 것들도 이제 자극적으로 내다 보니까 이게 좀 간극이랄까요? 이런 게 이제 생겼고 이주호 전 장관은 그 간극을 갖다 노리고 이제 또 뒤늦게 참전을 결정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이주호 장관이 이렇게 참전을 갖다 하는 것이 과연 명분이 있느냐?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은 이주호 장관은 교추협 처음에 만들어질 때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. 예. 예. 전체 이제 기획위원회의 전체 위원장이기도 하고 원로회의의 간사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교추협의 후보로 참여하는 그 5분 후보들을 플라자 호텔에서 자신이 직접 면접을 갖다 한 사람입니다. 예. 그러니까 단순히 심판 정도가 아니고 예. 주심 역할을 갖다 한 사람인데 주심이 막 운동장에 뛰어들으시구만. 그렇습니다. 예. 그래가지고 지금 오히려 더 혼탁해졌고요. 박선영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 사퇴를 갖다 했단 말입니다. 예. 후보 사퇴를 갖다 했는데 이주호 전 장관이 이제 나오면서 뭐 재단일화를 하자고 주장을 갖다 하니까 후보 사퇴한 사람이 다시 또 자기는 또 나오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게 이제 타협할 만한 점이 어렵겠네요. 아니 저는 뭐 그래서 지금 재단일화를 하는 것은
이건 전혀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과거 좌파 정권에서 보면요. 때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한탄을 했습니까? 지금 사실 보면 무슨 뭐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갖다 가지고 계속 그 절차를 갖다 폄훼를 갖다 하고 패자들이 그러니까 성자를 갖다 인정 못하고 그리고 또 이게 기회만 이렇게 눈치 보고 기회만 노리다가 이게 좀 흔들리니까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기회주의자라 그러지 않습니까? 뭐 이런 패배자, 기회주의자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뭐 저기 이 사인을 갖다 하고서도 그걸 갖다 이탈한 무단 이탈자 이런 사람들의 그 떼쓰는 거에 저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재단일화라는 말도 좀 그렇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 전혁 후보님께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. 저는 뭐 저희 억울해하지도 않고요. 다만 이렇게 돌아가는 사정을 갖다 보면서 야 저분들이 과연 교육감을 갖다 했었으면 큰일 났겠다.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요즘 듭니다. 그러네요. 그리고 그 이제 진보 진영 쪽의 후보는 뭐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조희연 교육감. 그분도 이번에 유력 후보가 됩니까? 그분이 그분으로 단일화 될 것 같습니다. 나머지 한 2분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워낙 지명도 떨어지고요. 그리고 이제 이쪽 소위 좌파 쪽에서는 단일화 쉽게 합니다.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단일화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쪽처럼 불복하잖아요. 그러면은 막 속된 말로 반쯤 죽여놓습니다. 그 진영에서 완전히 왕따를 갖다 만들어가지고요. 사회생활을 갖다 못할 정도로 그냥 만들어 놓거든요. 물론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하여튼 결집력이 좋고 어떻게 보면 좀 강제력을 갖다 갖고 있는데 우파 시민사회에서는 아직 그런 강제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진보 좌파 후보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하고 또 우리 보수 후보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차이 중에서 몇 가지가 있다면 주로 어떤 것이 큰 차이입니까? 아니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교육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그 좌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정상교육과 비정상교육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이런 겁니다. 무슨 이 교육을 2년 전쟁으로 몰아갈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비판을 같아요. 잘 모르는 국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교육의 이념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정치적 파당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편견이랄까요? 뭐 이런 걸 갖다 심어준 세력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좌파들이거든요. 또 여기에 반대를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념 전쟁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갖다 짓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 좌파들의 그런 비정상적인 교육에 대해 가지고 이걸 바로잡겠다는 부분, 즉 정상화를 갖다 하겠다는 노력인데 그걸 좌우대결로 저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 이런 부분입니다. 지금 보면은 좌파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일선 학교에서 말입니다. 교사들이 지난번에 왜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윤석열 그 당선됐지 않습니까? 당선되니까 구로에 무슨 우신중학교에 교사라는 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니 이 범죄자 윤석열이 당선됐다. 이 선거 잘못된 선거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. 또 어떤 지방에서는 교사가 이게 공안검사 출신 그 윤석열이 당선돼가지고 이 나라가 공안 이 검찰 시대가 되고 국민들 자유를 갖다 다 뺏길 것이다. 감시사회가 될 것이다. 이런 식으로 막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계에서 가장 큰 우리가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것도 저는 좌파들 네이밍을 갖다 차별금지법이라고 짓는 바람에 우리가 사실은
누구 차별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예. 금지법을 갖다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차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. 차별금지법이라는 법 안에 들어있는 무슨 송충이, 회충, 촌충 이런 거 우리가 골라내고 나서 차별금지법을 갖다 해도 하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 안에 들어있는 무슨 성적 지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젠더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뽑아내자는 이야기지 예. 우리가 차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. 네. 그런데 마치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반대를 갖다 하면은 저 집단들은 사람을 갖다 차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대를 다 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학교 내에서도 보면은 지금 학생인권 조례라든지 뭐 이런 쪽에 차별금지법에서 이제 들어있는 그 독소 조항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. 예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다 좌파들이 가져와서 이제 집어넣은 그런 조항들이거든요. 그래서 심각한 게 말이죠. 그렇습니다. 네. 그 이념이 네. 너무 이제 학교에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가서 네. 교과서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이게 교육감이 바뀌면은 네. 확 이제 뭐 몇 종 교과서 어떻게 해서 바꾸고 또 성교육도 이제 젠더 문제도 이렇게 막 바꾸고 네.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우왕좌왕하게 되고 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도 교과서 뭐 편찬 이런 것도 교육감과 좀 관련이 있나요? 전체 뭐 저기 그 교과서는 예. 교육감하고 그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지는 않습니다. 예,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, 예. 서울시 교육감이 그 지금 우리나라의 유초중고에서 쓰이는 그 교과서를 갖다 제대로 분석을 갖다 해서 예, 예. 국민들한테 그 실태를 갖다 알리면은 예. 그거는 뭐 크게 이제 여론이 요동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게 분석이 되고 통계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닌 게 대해서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은 예. 그 대한민국에 이제 쓰여지고 있는 오종 교과서. 교육부 네. 교육부에서 인정을 하는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, 인정 교과서. 그 전체를 다 하여튼 분석해서 국민들한테 실태를 공개하겠다라는 예. 그런 약속을 갖다 드리고요. 예. 다만 이제 교육감으로서 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좌파 교육감들이 사용을 하는 교육감 인정 조서가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교육청 인정 도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그렇죠. 통일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인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거 보면 전부 다 운동권 시각,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기 그 페미니즘적인 시각, 예. 젠더 이데올로기 시각,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싹 걷어내겠다는 말씀을 갖다 드리고요. 대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 이게 기르는 교육이기 때문에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예.